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대표적인 영원한 골칫덩어리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법인들이 가지급금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그럼 가지급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의 가, 한문으로 가의 의미는 일시적, 거짓,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법인에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이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개인 사업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대표 소유인 개인 사업자는 현금의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 지출이 대표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닌 주주로 구성된 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현금의 모든 지급 내역은 명확한 증빙을 토대로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이 현금을 지급하면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지요. 세무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안이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의 1. 법인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납입한 출자금 인출. 2. 대표자의 사적 생활비 및 개인 자산 구입. 3. 임원, 주주, 직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4. 리베이트 비용. 5. 증빙 없는 접대비. 6.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7. 거래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지출 증빙을 챙기지 못한 경우. 8. 영수증 분실로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비용. 이러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항목이 너무 많죠? 결국 법인에서 지급하는 모든 현금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놓칠 경우 가지급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 설립 시 납입하는 자본금이나 증자 시 증자 출자금을 납입한 후 주주가 다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대체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에서 증자를 요청하곤 합니다. 회사 경영상 필요하진 않지만 대출받은 은행에서 요청하니 안 할 수도 없기에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증자 자금으로 쓰거나 증자 후 자금을 다시 인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했지만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납입한 자본금이나 증자 출자금을 상여나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자신의 것, 개인 회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자신의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법인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 돈이
바로 자기의 돈이라는 관념을 가진 경영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프로가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2세 경영인들을 통해서 접했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무작위로 인출한 현금이 누적되어 지금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경우지요. 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대표의 급여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서 인출해서 사용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가장 납입이나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 현금 인출 등의 사례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지요.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상환 계획까지 세우고 인출하는데 계획이 어긋나면 상환이 어려워지겠지요. 회기 말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게재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소기업에서는 신용상 문제가 있는 직원이나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곤 합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의 신용이나 신분의 문제로 인해 급여를 타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은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인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실제로 평택의 한 업체는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무려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20억 원에서 30억 수준인데 말입니다. 이 중 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과세당국에 소명이라도 해보겠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지급금 발생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입니다. 바로 영업상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리베이트나 로비 자금입니다.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공사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자금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잖아요. 결국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거래처 납품 시에 실제 납품 단가보다 금액을 인상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인상된 금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제품이나 용역을 수주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1억 2천만 원으로 발행하여 2천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납품을 해야 하겠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매우 나쁜 거래 관행입니다. 이 외에도 증빙은 있지만 비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지출 증빙의 미비, 영수증 분실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법인 신용의 문제, 불건전 회사로의 인식, 심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및 횡령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 등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